롯데가 136경기에 에러가 실책이 51개, 51개였다면 한국 롯데가 143경기에 실책이 111개. 그러니까 치바 롯데는 51개고 롯데 자이언츠는 111개고. 롯데가 휴식일을 계속 주는데 오늘 홈런 쳐도 내일은 휴식이에요. 아, 이게 규칙입니까? 뭐 규칙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말을 안 해도 아 나는 오늘 시합에 나가는구나 못 나가는구나 그거를 암묵적으로 다 알아요. 수비는 슬럼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점도 안 주면 경기를 지지는 않아요. 한 점도 안 주면. 한 점도 안 주면 지지를 않기 때문에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하면 당연하게 이긴다라는 게 이제 일본 야구에서는 흔하게 이야기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네.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하면 당연하게 이기는데 당연한 걸 당연하게 못하기 때문에 진짜 반볼을 더 나가서 리드해서 세이브 되면서 저희가 거기서 역전해서 우승하는 경기가 있는데 네. 그 연습했던 게 요 한 경기 그 마지막 신 하나로 증명이 됐어요. 그 반복. 근데 보면 진짜 반보 늦었으면 그냥 아웃이고 반보 앞서서 세이브인 거예요. 근데 야구 중계를 보면서 우리 한국 선수들과 일본 선수들 체격을 봤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 선수들의 체격이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좋죠. 네, 뭐 네, 아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네.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힘이 좀 주된 뭔가 요소가 된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보다 보면 우리 선수들이 힘은 더 강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맞습니다. 결과로 네. 보면 야구는 어찌됐든 결과의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이 결과를 네. 보면 승리는 일본이 가져가게 되거든요. 뭐 모든 스포츠가 다 체격으로만 하는 거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야구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밀한 작업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스포츠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들었고, 네.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쪽에 공부를 많이 했지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컨택트 스포츠라 그러죠. 이렇게 부딪히면서 하는 스포츠. 예를 들면 농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체격이 크면 굉장히 유리하죠. 일본하고 비교를 한다면 저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이런데 네. 한국하고 일본의 야구 인프라 항상 비교 대상이 돼요. 일본은 뭐 4,000개 있고 한국은 100개밖에 없고 막 이제 이런 인프라 비교하고 예. 그런데 이제 요거는 조금 다른 각도가 다른 얘기인데 이번에 일본 NPB 프로야구의 드래프트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 드래프트 이제 일본은 10월 23일 날 했습니다. 한국은 네, 9월에 네. 했는데 그 속에 보면은 조금 참고할 만한 답이 있어 보이는데 그 일본 굉장히 고등학교 많지 않습니까? 대학도 많죠. 많고 사회인도 많고 독립리그도 많아요. 거기에 선수들이 전부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 드래프트 참가를 하죠. 많은 선수들이. 그런데 그 많은 선수 참가하는 데에서 일본 프로야구가 NPB가 센트럴리그 6팀, 파시픽리그 6팀. 각 팀당 드래프트로 뽑는 선수들이 5명에서 6명, 7명이 채 안 돼요. 그리고 네. 대학, 사회인, 독립리그에서만 거의 선발합니다. 고등학생들 거의 안 뽑아요, 이제. 네, 우리나라는 거의 고등학생들 뽑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10명 고등학생들. 뽑는다고 하면 8명 정도 고등학생이고 1명이 대학생, 1명이 독립리그 될까 말까 이런 식이거든요. 네, 정반대네요. 네. 그 말인즉슨 이게 뭐냐면 이젠 육성에서 키워서 1군 선수로 안 써요, 일본은. 쓴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습니다. 1군 선수로 육성에서 4년, 5년 키워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즉시 전력감 선수를 픽업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초중 고등학교 대학 사회인에서 절대적으로 몸을 완성도에 해놓고 프로에 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 데려다가 키우고 막 이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2000년대 WBC라던가 뭐 베이징 올림픽 같은 데 보면 일본이 굉장히 그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는데 한국에 네. 지고 나서부터 프라이드가 많이 마음 상하고 연전전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구계가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이렇게 그대로 가다가는 안 된다. 사무라이 재팬도 그때부터 준비를 했고 아마 그 사무라이 재팬이 그때 당시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양한 연습 방법, 트레이닝 기법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서 자기들 노하우도 만들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혹시 아나운서님 그 네. 야구 얘기하다가 제가 잠깐 축구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축구 얘기요? 네네. 갑자기 뭐 축구 얘기는 당황스러운데 축구에서도 배울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요거는 뭐 배운다기보다 이제 네. 제가 아무래도 일본에 대한 문화 풍습 이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 우리도 좀 이거에 대한 조금 뭔가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같은 내용이지만 일본 축구가 60년대 그 멕시코 올림픽에서 동메달 딴 거는 아시죠? 네네. 아마모토 씨라고 얼마 전에 뭐
그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 가마모토 씨를 필두로 멕시코 올림픽에서 동메달 따고 70년대까지만 해도 축구 강국이었어요, 일본이. 네. 그러다가 한국이 80년대 슈퍼리그가 출범하고 축구가 대표팀 뭐 해서 뭐 최순호, 허정무 막 이런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월드컵 참가하면서 우리는 막 월드컵에 나가는데 일본은 못 가고 일본이 그래서 한국의 그 축구도 떨어지고 하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93년도에 J리그를 출범시킵니다. 그 J리그 혹시 캐치프레이즈 우리 뭐 KBO의 프로야구 하면 어린이에게 꿈을 뭐 그렇죠, 청소년에게 그렇죠. 정열을 뭐 어른들에게 뭐 안전한 여가선영을 뭐 이런 말처럼 네. J리그도 그 캐치프레이즈라는 게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전혀 모릅니다. 네, 그게 그 뭐냐면 네. 100년 구상입니다. 100년 구상. 100년을 구상하자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죠. 100년이요? 한마디로 100년을 준비해서 앞으로 우리는 스포츠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축구를 통해서 온 국민이 즐겁고 다 같이 행복하자입니다. 그 속에는 월드컵도 우승을 목표로 갖고 있고요. 네. 이제 딱 30년 됐는데 축구 많이 성장했어요. 그렇겠네요. 실력도 성장했지만 그 인프라, 축구 경기장, 그리고 축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 많이 달라졌어요. 그들은 준비합니다. 늦어도 어쨌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을 하면 준비합니다.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야구도 그렇고 뭐 축구도 그렇고 야구는 네네네. 뭐 2000년대 초반부터 뭐 사무라이 재팬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계속 네네. 뭔가 상승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투자를 아낌없이 해왔다. 뭐 이런 얘기도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렇죠. 준비하고 있다. 이런 네네네. 얘기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미련할 정도로 준비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뭐 이렇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네. 이질감적으로 느껴져요. 와, 저거 어느 세월에 저러고 있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좀 바로 앞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좀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한 투자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그 생각으로 오늘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다음 테마에도 많은 얘기가 나오겠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선생님께서 잠깐 언급해주긴 했는데 ABS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번 경기를 보면서 ABS에 대한 지적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미국과 일본, 대만 프로야구에서는 ABS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안 하죠. 국내 경기에서는 ABS가 적절할 수 있지만 이 국제 경기에서는 ABS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걸 단순히 변명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국제 시합을 앞두고는 이 ABS 없는 거를 따로 연습해야 할지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까요? 그래서 전 이제 일본 그 중계로 조금 봤는데 일본 애들은 ABS가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없으니까. 그렇게 사각형의 드롭 스트라이크라고 하지만 우리도 처음에 도입했을 때 굉장히 당황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ABS라는 말 자체가 중계 해설에서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냥 ABS로서 라기보다 이제 국제대회 저지에 대한 부분이 심판들에 따라서 성향이 좁고 위아래가 낮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지.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모르겠어요. 이게 국제대회에 사용이 될지 어떨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시간의 문제지 앞으로 저는 ABS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룰에 있어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적용이 될 거라 보시는군요. 이제 이게 어떻게 하냐면 아마 미국도 그런 식으로 할 텐데 모든 구종에 대한 것을 ABS로 하는 게 아니고 심판이 저지를 하면서 만약에 선수가 비디오 판정처럼 이건 스트라이크인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한 시합에 두 번까지 이거는 ABS로 확인해 주세요라는 어떤 콜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뭐 제도로 바뀔 수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적용될지 어떠한 형태로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번에 뭐 449 얘기 많이 나왔지만 굉장히 투수들이 나이도 젊고 환경도 다른 데에서 새로 뽑히면서 마운드도 다른 상태에서 굉장히 예민하고 어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를 떠나서 수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투수 굉장히 민감한데.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무조건 거쳐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야구가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 하고 내후년도 하고 50년 뒤에도 하고 100년 뒤에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럴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빌드업하면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보면서 ABS라는 것보다 투수들한테 어떠한 걸 많이 느꼈냐면 개인들의 어떤 역량, 그 타자들을 상대하는 어떤 요령이라던가 네. 투구술 기술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어떤 투수가 타자를 상대하는 어떤 그 전략 밀고 예, 땡기는 예. 거라던가 네,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뭐랄까요? 세련되지 않았다? 세련이란 표현 그런가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좀 더 이렇게 능숙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그 어떤 경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거기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고 던지는 것만이 단 게 아니잖아요. 그 정우주 선수도 그 1, 2루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번트 처리 잘못해서 이게 그 2회인가? 한번 그렇게 해서 그 세컨에 송구 미스한 적이 있어서 위기를 자초했었던 것처럼 네. 어떤 타이밍을 뺏는다던가 그리고 어떤 번트 처리에 대한 필딩이라던가 그리고 견제 그리고 스트라이크 같은 볼을 던지는 그리고 상대 타자가 거북해하는 볼 배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심층 있게 연구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뭐 팬들은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과거에 비해서 이 선수들 몸값은 치솟았는데 왜 경기력은 하락인지 의문이다라는 네. 의견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번 뭐 한일전만에 선수들을 보고하는 말은 아니겠지만 국제 대회를 나가면 특히 일본을 만나면 이기지를 못하거든요. 억 단위 몸값이 FA 시장에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트레이드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우승, 2006년 WBC 2등, 2015년 프리미어 12 우승, 전 세계 대회에서 우승한 지 이제 10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FA 선수들 몸값은 올랐는데 국제 대회에서의 활약은 점점 떨어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이게 FA 시장이 열리고 큰 금액이 움직여서 선수들 몸값은 올라가는데 왜 그만큼 국제대회 경기력은 예전만 못하냐. 네, 뭐 국내용이냐 이런 얘기가 네, 있거든요. 국내용 이런데요. 글쎄요. 조금은 다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게 예. 그 반성이라기보다 요거 조금 다른 좀 학문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학문적? 제가 이제 공부했을 때 이제 했었던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네. 이 스포츠라는 단어 어원의 루트는 그 라틴어로 쇼라고 하더라고요. 쇼. 말하자면 보여주는 예. 쇼라고 하는 데에서 시작이 됐다고 해요. 네. 근데 그 쇼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도 즐겁고 보는 사람도 즐겁고 참여하는 사람도 즐겁게 라는 그 세 가지의 기쁨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만들고 참여하고 보고 하는 그 세 가지의 팩트를 놓고 봤을 때 구단, 선수, 팬으로 놓고 보면 아무래도 일부 선수들에게 부가 편중돼서 지금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선수들 이렇게 FA로 많은 돈을 버는데 이렇게 떨어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하고 또 국제대회 경력하고는 조금 그 아무래도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 그 쇼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세 가지의 기쁨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스포츠라는 지금의 그 어떤 포지셔닝이라고 봤을 때 이번 인터뷰 내용 중에 한국의 선수들이 안현민 선수 이런 선수분들이 홈런 친 거에 대한 결과 얘기할 때 이제는 우리도 좋은 외국인 선수들하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빠른 공을 치고 그래서 일본 투수들하고 경기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을 자주 들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좀 더 외국인 선수 시장을 넓히고 FA 제도 규정을 완화해 주는 거죠. 외국인 선수 시장 넓힌다 그러면 국내 선수협에서 반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A 제도를 규정해서 지금 FA 규정이 아마 7년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6년, 7년 뭐 대졸 선수들 뭐 여러 가지 혜택 보면 6년, 7년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확 줄여주는 거죠. 외국인 선수도 들어오고 FA 제도 규정하고 완화하고 선수들 간의 이동 중에 뭐 요즘 뭐 보상 선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없애주고 그리고 외국인 선수 들어오게 하고 말하자면 제도로서 어떤 선수들의 금액을 막는 게 아니라 그 시장 말하자면 자본주의 시장에서 선수들의 수급에 대한 부분이 좋아지면 가격은 저절로 거품은 떨어진다고 봐요. 그리고 선수들에 대한 어떤 퀄리티도 외국인 안현민 선수가 그렇게 얘기했듯이 예. 빠른 공의 선수들을 자주 보고 그러면 외국인 선수들하고 대전을 하다 보면 굉장히 적응력들도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구단이 얻은 수익을 선수와 코치와 스텝 그리고
그러니까 마켓이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규정이 완화되면 선수들 이동이 활발해지고 마켓이 더 커져서 한국 프로야구의 산업은 더 커지라고 판이 커진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판이 커지면 구단이 얻는 수익을 선수, 코치, 스텝,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구장의 시설 그리고 선수들의 육성 등 자금으로 활용하면 훨씬 윤택한 환경에서 선수나 팬도 쇼를 만끽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쇼라고 생각하셨군요. 네. 네네. 혹시 아나운서님 얼마 전에 후쿠오카 도메 가셔서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작년에 후쿠오카 가가지고 네. 치바 롯데랑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정말 진짜 반하고 왔어요. 그 돔구장에 보시니까 대해서. 어떠세요? 그런 진짜 환경에서. 좋으셨죠? 더운 날에 갔는데 네네. 정말 쾌적하고 네. 안에 있는 뭐라 해야죠? 음식점들도 네. 너무 쾌적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네. 부러웠습니다. 야구뿐만이 사실.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것을 접할 수 있게 맞아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플레이가 나오고 선수들은 경기력이 거기서 향상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배우가 공연을 하는데 공연장이 막 덥고 비 오고 눅눅하고 물 새고 그러면 좋은 연기가 나올까요? 안 나오죠. 예. 관중은 그런 공연장에 가서 돈 내고 저런 연극 공연을 보고 싶을까요?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친구들하고 애인하고 좋은 연극 공연 보면서 낭만을 느끼고 멋을 느끼고 싶겠죠. 그렇게 되면 선수들은 그것을 위해서 퀄리티 높은 선수들이 노력해서 성장하고 경쟁력도 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도 FA 제도가 생겼을 때 몇 개 구단이 선수들을 독점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말들이 많았거든요. 선수들을 이제 점점 육성하고 키워나가는 경향으로 가고 있어요. 한국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선수가 데려가는 구단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상승 구단이라 그러죠. 항상 이기는 구단. 이렇게 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래도 FA 선수 계속 잡아오면 획득하면 그 포지션의 젊은 선수들은 거기서 키워나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FA 선수 잡는 구단에 대한 반대 구단도 있으니까 FA 선수를 안 잡는 구단도 있어요. 그래요? 일부러? 네. 그래서 반대 구단은 스카우팅 할 때부터 이 선수는 몇 년 뒤에 나갈 거니까 우리는 이 선수에 대한 대안으로 스카우팅 때부터 이 선수를 준비해서 우리는 2군, 3군에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하는 그런 집중적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이제 20대 중반에 좋은 선수를 나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FA 경기력하고. 네. 자, 일본에서 치바 롯데 구단에서 근무하셨던 이동우 선생님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경기를 봤을 때 경기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선수들이 자라온 과정, 또 선수들이 경기하는 경기장의 환경,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접근해서 해석해야지 일본처럼 좀 야구 강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점들을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은 좀 배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 야구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을 좀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도입해보면 좋겠을 만한 부분들을 함께 짚어보고 싶은데 치바 롯데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해보죠. 사실 선생님과 저의 인연은 이 치바 롯데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이 치바 롯데의 어떤 점을 보고 롯데 자이언츠의 힌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는지 그게 먼저 궁금합니다. 네, 배운다는 표현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네. 벤치마킹 항상 참고하고 들여다보고 우리는 저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그런 걸 통해서 상황이 너무 많이 비슷하니까 그걸 통해서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실천해서 또 실패해보고 그 속에서 오리지널리티를 만들고 우리 롯데의 상승 롯데 구단이 자이언츠가 될 수 있게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과정들을 좀 치바 롯데를 통해서 벤치마킹 해보면 어떨까. 물론 이제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막 져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럼요. 네. 네. 자, 치바 롯데를 보면 1974년 재팬 시리즈를 우승하고 31년 동안 침체되어 있다가 2004년인가요, 선생님? 2005년입니다. 네. 2005년에 우승을 하면서 꾸준히 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우승을 해내면서 강팀이 됐다라는 것만 빼면 지금의 롯데 자이언츠와 과거 역사가 좀 비슷하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이 치바 롯데에 몸담으시면서 치바 롯데 구단 운영이라든지 선수들이 하는 훈련들을
몸소 이제 느끼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치바 롯데는 대체 어떤 훈련들을 하고 어떤 전략들을 좀 갖추고 있는 팀인가요? 제가 겪었던 내용들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네. 괜찮겠죠? 당연하죠. 옛날 20년 전, 뭐 구닥다리라고 하면 구닥다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 그때 상황만 보면서 그 스피릿 말하자면 그거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으니까 이기고 싶다라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거는 제가 우리 아마추어 선수들 운동 같이 하면서 많이 느꼈었던 건데, 돌아보면 프로에서도 이랬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끼는데요. 첫 번째는 선수들이 먹는 음식이라던가 영양관리, 이런 교육들을 선수들에게도 하지만, 지바 롯데의 경우입니다. 배우자 또는 부모님, 이렇게 정기적으로 구단에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해요.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 몸 관리하는데 식사 메뉴는 여름철에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점심 때 저녁 때는 이러한 음식들을 해줘야 되고 하는 걸 선수들한테 이거 드세요가 아니고 집에서 혹은 가정에서 배우자나 부모님들하고 같이 사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한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아니, 잠깐만 선생님. 구단에서 네. 선수한테 이걸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도 배우자나 하죠.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먹어야 가족들한테 됩니다. 이렇게도 하죠. 네. 근데 가족이나 배우자한테 이걸 한다고요?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죠. 왜냐하면 집에 가면은 그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이 배우자나 그러니까 아내분들이나 부모님들이십니까. 세미나를 이렇게 한다고요? 세미나 당연히죠. 말하면 교육. 오. 이런 것들을 해요. 처음에 그 이승엽 선수, 뭐 옛날 얘기지만 예. 처음에 와서 제일 놀란 게 선수들 이거 먹고 운동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적다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빈약하고 와 이거 먹고 어떻게 힘을 써? 이런 거죠. 시합하기 전에 이렇게 그 구단에서 식당이 있으니까 그 레스토랑이 있으니까 먹는데 네. 그런 거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죠. 나중에 일본 선수처럼 바뀌더라고요. 이승엽 선수가 당시에. 네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음식에 대한 건 전 첫 번째 꼭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지바 롯데 얘기들을 제가 쭉 풀겠습니다. 시합에서는 이제 경기죠. 말하자면 한 시합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4가지가 뭐냐면 전력, 그 팀에 말하자면 전력이죠. 그리고 사기, 그리고 변화, 그리고 심리, 요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중에 이제 심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상대팀이 우리를 보면 무엇을 할지 몰라 해요. 그러니까 예측하지를 못하게 합니다. 네. 쟤는 뛸 것 같아 여기서. 그러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쟤 저기서 뛸 것 같아. 아니야, 쟤 여기서 히트앤드런 할 것 같아. 차선이 오늘 이상한데 이승엽 선수가 왜 7번이지 오늘? 왜 4번 타자가 사부로 선수지? 사부로라는 선수는 지금 올해 지바 롯데 감독이 됐는데 네. 이승엽 선수하고 같이 동기이기도 하면서 친하기도 했지만 평균 한 7, 8푼 정도 치는 4번 타자 홈런 30개, 100타점 쳐야 되는데 4번 타자라고 하기에는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와, 제가 어떻게 4번이야. 그럴 정도의 그냥 에버리지 히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팀이 저거 뭐야. 팀 타선을 보고서 저거 뭐지? 하고 하는 항상 예측하기 어려워하는 팀이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리, 그 4가지 중에 심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베일에 쌓여 있었어요, 팀이. 세 번째는 그 당시에 일본은 136경기였는데 그 136경기 중에 이기는 경기하고 지는 경기에 대한 요즘은 다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뮬레이션을 해서 우리가 3위에 들려면 그때 플레이오프가 3위까지니까 몇 패를 하면 되는지에 대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기는 경기보다 지는 경기를 더 잘 지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다 누구나 오늘 이겨야 되고 내일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예상을 하지만 어떻게 하면 잘 지지 이런 거죠. 즉 이기는 경기, 지는 경기를 다 같은 멤버로 임하는 게 아니라 네. 1군과 2군 선수들에게 적절히 휴식을 주면서 로테이션을 시켜서 1군 선수에게는 적절한 휴식을, 2군 선수에게는 잘하면 1군에 올라올 수 있다는 모티베이션과 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모든 경기는 이길 수가 없고 이건 감독님 말씀이세요. 네. 그때 바비 발렌타인 감독이 우리는 모든 경기 이길 수 없고 모든 경기를 좋은 컨디션으로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팬들이 있는데 성의 없이 경기할 수도 없다. 그래서 모두가 무대에 나왔을 때에는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안배를 잘 하면서 이게 버비 발렌타인 감독이 다른 감독들하고 다른 리더로서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감독이 뭐 야구하는 거 아니야, 선수가 야구한다 그런 얘기 자주 듣기도 하고 맞기도 한데 네. 시즌 중에 감독이 말하자면 들어간다는 표현은 뭐라고 할까요? 거기에 딱 들어가서 이기는 경기 몇 경기 몇 경기 안 되겠지만 요리로 따지면 어떤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이 요리로 우리가 오늘 어떤 메뉴의 재료를 사용해서 어떤 요리를 만들 건지, 재료는 어느 정도 사용해서 어떻게 요리할 건지, 맛은 어떤 맛으로 할 건지에 대한 컨셉은 셰프가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팀 컬러고 방향성입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선수들이 굉장히 헷갈려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제가 1군 선수를 제끼고 아니 제가 여기서 왜 나와? 그러니까 말하자면 출전을 하냐 이거죠. 네. 처음엔 다들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연봉 2억엔짜리가 유격수가 있었고 그 당시에 연봉 640만 원짜리 선수가 또 유격수 2군에서 올라온 선수가 있었어요. 예. 근데 2억엔짜리가 물러나고 640만 원짜리 선수가 유격수를 들어가는 거죠. 선발 라인업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제가 여기서 왜 나오지? 근데 이해를 못했어요. 네. 연봉을 비교해봐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저희가. 바비 발렌타인 감독이 1년 토탈로 팀 전력을 갖추고 싸울 수 있는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세 번째고요. 네. 네 번째는 지금은 일반적이지만 그 애널리스트 분석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미국에서 다 데리고 왔었어요. 그 데이터라든가. 그 당시에 일본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부 바비 발렌타인 감독 미국 사단 본인의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선수들에게 하나하나 이해시켜주고 설명시켜주고 선수들도 굉장히 처음에 그거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뭐 야구가 저렇게 뭐 분석하고 데이터대로 된다면 누구나 저렇게 하지 하면서 되게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났거든요. 팀에서. 네, 거부 반응이죠. 그렇게 일어났는데 나중에 그렇게 되니까 선수들이 많이 따라하죠. 그 데이터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현실에서 실현시키는 거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웃긴 얘기인데 이렇게 데이터 하면 번트 안타 막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잖아요. 네. 원정 경기를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홈에서 그 원정팀 홈플레이트 앞에서 감독님하고 애널리스트들이 그 공인 굴을 가지고 라인 쪽을 굴리더라고요. 1루하고 3루에. 왜요? 공이 굴러가면 이제 잔디가 어떻게 깎였는지를 봐야 이게 공이 파울 타구로 나갈지 필드 안으로 들어올지에 대한 말하자면 경사 같은 거죠. 네. 이런 것들 번트 타구가 라인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와, 그걸 2000년대 초반에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2000년대 저희 2004년도 5년도 이때. 네. 물론 그게 그런 걸 해서 야구를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그렇게? 현상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부터가 조금 우리 롯데도 많이 봤으면 하는 부분인데 네. 주루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주루 연습이요? 네네. 그래서 다카시 요시히코라는 일본의 아주 우리로 얘기하면 귀신 같은 사람이죠. 지금도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네. 특히 도루시 첫발 스타트 끊는 방법이라던가 주루 연습 많이 했다고 했는데 그런 도루 할 때 이렇게 있다가 첫발 스타트 끊는 방법. 네. 선수들이 대부분 다 뒤로 한번 갔다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에 대한 그 버릇을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군다 그러죠. 한번 뒷발에 힘 주고 튀어가야 되니까. 네. 그 찰나가 이제 아웃 세이프가 되는 것 때문에 첫발 스타트 끊는 방법에 대한 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연습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자가 2루에서 타구 안 보고 뛰다가 쳤는데 타구 안 보고 그냥 무조건 홈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에 타구 확인 안 하고 뛰는 거죠. 네. 병살로 끝나는 거. 네. 이런 건 절대로 되면은 안 되는 것 때문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철저히 연습시켰어요. 수비 연습도 중요한데 러닝 연습도 굉장히 많이 시켰군요. 네. 왜냐하면 공수 주지 않습니까? 네. 공격, 수비, 주루. 네. 그러니까 공격도 하지만 수비도 하고 주루도 하는 거죠. 근데 주루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던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코치들이 흔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타구 방향 확인하고 뛰게 하는 연습이죠. 그래서 만약 거기서 병살로 끝나면 만약에 2루인데 원아웃 중요한 경기 후반인데 원아웃 2루인데 쳤는데 우측으로 빠지는 줄 알고 확인 안 하고 뛰면은 뒤로 못하고 그냥 라이너로 아웃되는 거예요. 병살로 끝나면 분위기 확 바뀌니까. 그렇죠. 진짜 이제 그러면 저 주자 들어오면 득점 내는 건데 갑자기 병살로 끝나게 돼버리면 그냥
완전 분위기가 확 가라앉잖아요. 네, 그 1년 농사 그냥 끝나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첫 스타트는 반보를 더 나가게 했어요. 본인들이 너 어디까지 나가니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서 반보 더 나가. 반보. 그래서 매일 우리가 반보. 야 뭐라고? 반보.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아웃되는 게 세입되는 거. 그리고 그거 하나로 그 시합을 이기고 지는 거. 그거 하나로 경기 흐름이 바뀌는 거, 안 바뀌는 거. 이런 거 아주 작은 하나 미스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연습시킵니다. 그 상황이 제일 중요한 경기에서 136경기 중에 딱 한 경기만 맨 마지막 시합에 우승을 결정짓는 방면에서 그게 나오면 그걸로 우승하고 못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씬이 정말 리얼하게 맨 마지막 경기에서 저희가 나왔어요. 저한테 보내주셨던 그 영상. 네네네. 네. 그 리그 챔피언십 마지막 5차전. 예. 저희가 31년 만에 페넌트 레이스에서 2등하고 플레이오프에 나가서 챔피언 시리즈에 이제 소프트뱅크하고 하는데 네. 5전 3승이거든요. 1차전, 2차전 이기고 3차전 9회까지 4대1로 이기고 있다가 네. 그날 경기를 저희가 집니다. 그러니까 1차전, 2차전 이기고 3차전 4대1 9회 말 시작할 때 4대1로 이기고 있으니까 저희는 3아웃만 잡으면 리그 챔피언이 돼서 재팬 시리즈에 나가는 경기인데 그 3차전에 4대1 9회 말 노아웃에 시작을 하면서부터 3아웃을 못 잡고 저희가 5대4로 져요. 그래서 4차전도 당연히 지고 5차전에 그 반보를 더 나가서 리드해서 세이브이 되면서 저희가 거기서 역전해서 우승하는 경기가 있는데 네. 그 연습했던 게 이 한 경기 그 마지막 씬 하나로 증명이 됐어요. 그 반보. 근데 보면 진짜 반보 늦었으면은 그냥 아웃이고 반보 앞서서 세이브인 거예요. 정말 그 정도로 지금 봐도 막 제가 말씀을 드려도 막 그 뭐랄까 그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세이브이 돼서 역전해서 이겼어요. 그리고 6번째가 이제 투수는 기본 2일 이상 연투를 안 시켰어요. 이거는 근데 팀마다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뭐 저희 때가 그랬다는 거지. 뭐 그게 지금도 맞고 틀려. 이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물론 10승 이상 투수가 그때 6명 있었어요, 저희가. 6명이요? 네. 근데 다 뭐 이렇게 뭐 중간 뭐 이런 게 아니라 선발 6명이 다 10승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2004년도랑 크게 달라진 투수가 없었어요. 외국인 투수가 한 명 그 2004년도 후반에 들어왔던 애가 연장 계약해서 2005년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인 사회인 출신 선수가 들어왔던 그 선수가 이제 10승은 했지만 그래서 이제 6명이 있었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이 선수들이 등판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게 로테이션을 제대로 지키고 무리 안 시키고 선수들이 본인의 역할을 말 안 해도 알 수 있게 확립을 시키더라고요. 그거 진짜 어려울 텐데. 네, 저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와 리더의 어떤 역할이라는 게 이런 게 굉장히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좀 그때 많이 느꼈었어요. 그다음에 7번째 이거 굉장히 조금 슬픈 얘기인데 그때 저희가 136경기에 제가 기록을 보니까 에러 실책이 51개더라고요. 51개. 혹시 아나운서님 이번 시즌 롯데 143경기 실책이 혹시 몇 개 있는지? 아니요. 그걸 다 세보진 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지 보면 나오죠. 네. 111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11개요. 네, 롯데가 136경기에 에러가 실책이 51개, 51개였다면 네. 한국 롯데가 143경기에 실책이 111개. 그러니까 치바 롯데는 51개고 롯데 자이언츠는 111개고. 롯데 자이언츠가 더 했는데 에러는 2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네요. 야구는 이게 수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해요. 그렇죠. 예, 수비에 대한 연습, 포메이션 준비 정말 많이 했었고요. 애널리스트하고 같이 필드 쪽 포메이션, 수비 포메이션 확인하는 작업 계속 하고요. 배팅 치는 연습은 재밌는데 수비하고 주루 연습은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거든요. 없다고 해요, 선수들이. 근데 수비는 슬럼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점도 안 주면 경기를 지지는 않아요. 한 점도 안 주면 지지를 않기 때문에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하면 당연하게 이긴다라는 게 일본 야구에서는 그냥 흔하게 이야기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네네.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하면 당연하게 이기는데 당연한 걸 당연하게 못하기 때문에 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파인 플레이로 막 하나의 경기가 흐름 많이 바뀌는데 그래서 그 한 끗 차이로 지는 경기를 이기는 경기로 이기는 걸로 보면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를 연습에서 어떤 상황을 저희가 롯데에 있을 때
그러한 상황 시츄에이션을 설정을 합니다. 음. 그래서 선수들한테 그걸 계속 반복을 시켜요. 음. 몸이 익히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코치님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시켰고 수비나 주루를 굉장히 섬세한 연습을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제가 했었어요. 롯데 에러 많았잖아요. 실책 많았잖아요. 네. 만루에서 홈에 송구할 때 언제더라 KT전에서 만루에서 삼루수가 이렇게 던졌는데 백네스 뒤로 던져가지고 그날 경기 그때 8대 7인가 9대 8인가로 끝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네. 네, 이렇게 해서 수비 얘기를 좀 수비 굉장히 정말 소중하게 했습니다. 8번은 뭐가 네네. 있습니까, 선생님? 이제 타선 이제 수비의 꽃 투수의 꽃 주루에 수비했으니까 이제 타자에 대한 거 해야 되겠죠. 네. 매일 오더가 136경기인데 저희들은 타선이 매일 오더가 바뀌었어요. 타선이 매일 바뀌었다고요? 순서가? 네. 네네. 아까 그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휴식일을 계속 주는데 오늘 홈런 쳐도 내일은 휴식이에요. 아, 이게 규칙입니까? 뭐 규칙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말을 안 해도 나는 오늘 시합에 나가는구나, 못 나가는구나 그거를 암묵적으로 다 알아요. 오. 그래서 배팅 연습 시간대를 딱 보면 나는 오늘 선발이구나 아니구나 나는 오늘 벤치 워머구나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안타 두세 개 쳐도 내일은 휴식이고. 그러니까 136경기에 배팅 오더가 타선이 135가지의 오더가 나왔으니까요. 와. 그게 이제 말하자면 보비 매직이라고 했는데 바비 감독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네. 그날 벤치에 등록한 선수가 그날 경기에 한 번도 필드를 밟아보지 못하고 경기에서 지는 거예요. 와, 근데 한국 야구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타선도 거의 예측 가능한 타선이 많이 나오고 변화가 많이 안 보이는데 2000년대 초반에 치바 롯데에서는 이런 타선의 변경을 많이 줬고 홈런을 치든 안타를 두세 개 치든 다음날 휴식을 줬다는 건 굉장히 혁신적인 전략 아닙니까? 굉장히 많이 많았죠. 그리고 선수들이 적응할 때 처음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반발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반발도 많았죠. 와, 이게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다 좋아서 그랬었겠지만 네. 나중엔 거기에 다 환경에 적응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기에 어떤 말하자면 선수들이 우리는 오늘 다 나갈 수 있다라는 걸. 그래서 선수들이 어떤 딱 장면이 되면 벌써 뒤로 딱 빠집니다. 벤치 워머가 방망이 들고 나 이제 슬슬 앞으로 한두 명 뒤에 나갈 것 같다라는 느낌 아닌 느낌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는구나. 스스로 알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스위치를 넣는 거예요. 네. 그렇게 넣으면서 이제 몸을 이렇게 달구기 시작하죠. 그런 걸 하니까 거기에서 잘 맞아 떨어졌었고 타순이라고 하지 않고 저희들은 타선이라고 했어요. 영어로 그렇구나. 라인업이라 그러죠. 예. 선은 끊어지면 안 된다고 이건 바비 감독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왜 발이 빠른 선수가 1번 타자를 해야 되느냐. 왜 펀치력이 있는 타자가 4번을 꼭 쳐야 되느냐라고 저희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잘 생각해봐라. 1번 타자가 그날 경기에 선두 타자로 나오는 건 한 경기에 딱 한 번, 제일 처음뿐이라는 거죠. 2회에 선두 타자로 4번 타자도 나올 수 있고 8회쯤에 지금 우리 타선의 7번 타자가 상황상 4번 타자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 1번부터 9번까지의 타선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움직여주는 거를 그 선수들의 컨디션과 그 선수들의 기복, 상대팀의 대전, 데이터 이런 것들을 바비 감독은 계속 연구하면서 그거를 트라이하고 시도하고 결과를 가지고 다시 피드백하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런 야구계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일본에서도 롯데 이제 바비 감독님만 그러셨어요. 이게 일본 야구계 상식을 파괴하는 상황은 저희가 처음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롯데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 중에 당시에 저희가 했었던 거를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송정규 전 우승 단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도 분명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역시 일본 야구가 강한 이유가 또 치바 롯데가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존재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각해보면 1번 타자가 1회만 딱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거지 매회 공격 타순이 다르니까 1번 타자가 꼭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또 그리고 저는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이 음식 이게 첫 번째로 나올 줄 몰랐거든요. 네, 영양 관리까지 이렇게 신경 쓴다는 모습도 좋았고 뭐 심리전, 철저한 주루 연습,
투수에게 2연투 이상을 시키지 않는다는 점, 또 철저하게 수비를 많이 연습한다. 이런 체계적이고 치밀한 시스템이 치바 롯데에는 좀 존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프로야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힌트들이 많이 존재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 롯데자이언츠에 어떤 점들을 좀 적용하면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그냥 이 팬의 입장에서 그렇죠. 이런 마음 걸 편하게. 본다면, 네네. 예, 얼마 전에 그 SSG가 3군제도 도입하고 코치진 보강해서 다양한 준비를 하는 걸 기사에서 봤어요. 저는 굉장히 참고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 수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고, 이제 이런 준비한다고 하면 팬들도 굉장히 납득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3군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예. 우리 롯데도 정말 강한 롯데, 효과적으로 구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걸 만들면. 그리고 말씀하셨던 우리 투수 운용이 그렇고 믿음의 야구 등등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은 감독님의 영역이라고 봐요. 결과론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좋으면 대단한 거고 또 안 되면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제 결과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저는 터치는 못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싶은 거는 이제 사실 프로라면 이제 감독님 머릿속에서 감독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저희들이 나중에 그렇게 됐거든요. 감독이 이런 작전 따로 안 내도 선수들이 알아서 척 보면 딱 알아요. 착착착 해나갑니다. 그런 궁합이 됐거든요, 저희가. 네. 아마 김 감독님도 두산에 계실 때는 그렇게 선수들이 다 해서 알아서 다 했을 거예요. 김태형 감독님. 근데 지금 그거를 만들려고 하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보다 저는 딱 한 가지, 만약에 우리가 제안을 해본다. 만약에 이제 이런 쪽으로 저는 어떤 개인적으로 팬의 입장에서 뭐냐면, 일본에서 그 수비 관련된 정말 그 스페셜리스트들, 코치님들이 많으세요. 일본 내에요. 일본에.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모셔온다? 한국에 오시게 해서 네. 2, 3년 동안 2군, 3군 선수들을 철저하게 트레이닝 시키면 수준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요. 일본 꼭 야구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일본의 어떤 습성, 풍습 중에 말하자면 이제 저는 이제 일본에서 20년을 넘게 살았으니까 예. 그런 거를 보면 어느 한 분야에 그게 꼭 야구든 상품이든 뭐든 간에 네. 그 극한을 추구하는 고집스러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는 타협도 없이 굉장히 완고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러한 어떤 일본스럽게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습성에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케일도 크고 빨리빨리 해서 선수들 데리고 와서 성적 내야 되고 이제 이러니까, 야 그거 어느 세월에 키워서 이거 해서 이렇게 하냐, 이제 이런 게 안 맞을 수가 있는데, 네. 저는 반대로 그냥 아마 구단에서 지금 1년 예산이 한 몇백억씩 되겠지만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수면하에서 그 2, 3군들에 대해서 팀을 재건한다는 마음으로 그 수면하에서 너무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 2, 3군들을 팀을 재건한다는 한 5년 정도, 이렇게 3년 정도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켜나가면 저는 한 3년에서 5년 안에 스타트 라인에 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하면. 네. 수비 지금 110개 많아요. 에러가 많다는 거죠, 롯데자이언츠. 수비에서 에러, 실책이. 네. 그거 진짜 한 6, 70개로 줄여야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 초청해서 그걸 계속. 혹시 아나운서님 예. 참을인자라고. 참을인자. 한자 알죠? 한자. 마음 위에 칼이 앉아있는 말이, 이 칼이 앉아있거든요. 네. 일본에서는 이 말을 굉장히 무섭게 봅니다. 마음이 그냥 위에 칼을 갖고 있어요. 즉 참고 견딘다는 게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준비하면서 계속 칼을 갈고 있는 마음속에 참고 견딘다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선수 데리고 이런 거 말고, 네. 이제는 시간을 들여서라도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거기에 쿠킹을 해서 그걸로 만들어나는 과정을 꾹 웅크리면서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그게 우리의 역할인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이 3군제를 도입하면서 좀 꼭 3군이 아니어도, 그렇죠. 네, 선수 2군이어도 선수 풀을 좀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네. 선생님께서는 20년 넘게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좀 보다 보니까 네. 일본 이 수비 감독, 수비 코치를 좀 초청해서 혹은 모셔와서 선수들을 좀 육성하는데 수비부터 철저하게 가르쳐 보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네. 해주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스트럭터로 네. 어떤 뭐 가을 캠프니 봄 캠프니 그때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렇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게 뭐 몇 명이 되더라도 데리고 와서 다 거기서 섞여야 돼요. 섞여야 돼. 네. 네, 그런 것들 섞이는 어떤 수비 그런 거를 한다면 저는 정말 우리 롯데 정말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수비. 뭐 지금 최근에 한태양 선수랑 전민재 선수가 일본 네. 치바 롯데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들을 모셔와서 훈련을 해보는 것도 어떻겠냐 좋은 네. 말씀이었습니다. 뭐 결국은 롯데 자이언츠 구단의 몫이겠죠. 그렇죠. 뭐 프론트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네, 저희는 뭐 제안을 이렇게 할 뿐이고 이런 네. 내용들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우승을 경험한 그리고 강팀이 된 치바롯데라는 레퍼런스가 이웃나라 일본에 존재하니까 좋은 점이 있다면 적용해 보면서 좀 미래를 보고 좀 성장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롯데 팬들이 지금 위기라고 합니다. 이런 위기를 못 느끼고 변화하지 않는 거는 팬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자, 국토대장정 오늘은 일본 야구에 대해서 함께 짚어봤는데 선생님 마지막으로 네. 롯데 구단과 한국 야구 팬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좀 시원하게 네. 전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좀 기다리는 마음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 롯데를 바라보고 응원해주면 좋겠고 구단에게는 그 계획과 실행을 통해서 상승 구단, 말하자면 항상 이기는 구단, 강한 구단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누구나 이기고 싶고 우승하고 싶죠. 근데 한 번은 우승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씩은. 물론 그 해에 이렇게 한 번 우승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을 목표로 구단을 운영하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계획과 실행 속에서 우리는 응원과 격려를 하고 기다려주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데 이제 아무래도 구단도 그렇고 팬도 그렇고 그냥 저는 이렇게 야구하면서 보면 다들 그냥 급해 보이니까 물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건 좀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구단, 팬, 선수가 같이 호흡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번에도 아나운서님 혹시 그 야구 배트 우리 프로에서 항상 시합에 쓰는 나무 배트 있지 않습니까? 네, 배트. 그 나무 배트 만드는데 사용되는 그 나무 있죠. 예. 그 몇 년 정도 키우면은 그 배트 만드는 나무가 될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무 배트를 만드는데 드는 시간? 예, 어쨌든 기간? 나무가 자라야 그걸 네. 잘라서 배트를 만들겠죠.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오래 걸리나요? 한 60년, 70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나무가 성장해서 예. 그게 이제 잘려서 배트를 만드는 데까지 보통 한 그루에서 한 4자루, 많게는 한 7자루, 8자루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재질은 보통 아오다모하고 메이플하고 화이트 애쉬 세 종류의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무들마다 특징들이 다 있어서 선호도도 다 다른데 참고로 이승엽 선수는 아오다모라는 재질의 배트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게 이제 고갈이 돼서 나무를 배트로 사용할 수가 없대요. 이제 그럼 뭘 쓰느냐? 보통 메이플, 단풍나무라 그러죠. 단풍나무가 한 70%, 나머지가 이제 화이트 애쉬 이런 종류로 이제 해서 배트를 만든다고 해요. 네. 일본은 사실은 이런 공식 경기 전에 그 기념 식수 행사를 말하자면 식수 어떤 행사? 다음 세대의 예. 그 나무 심는 행사죠. 네. 다음 세대의 야구 주니어들을 위한 기념 행사예요. 그런 거를 그 야구 팬의 입장에서 어른들이 그런 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무 키워서 60년 동안 나무 키워서 방망이 만드는 그런 걸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런 수고스러움과 번거로움과 이런 거를 할 때 우리가 야구라는 걸 배트를 만들어주면 감사하게 쓰고 해서 야구를 하는구나. 말하자면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야구 배트 하나 만드는데 60년, 70년 걸린다는데. 그래서 일본은 거기까지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공들이고 시간 들여서 하니까 우리 뭐 몇 년 시간 들여서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않을까요? 그래서 상승 구단 만들어가는 과정을 예. 우리 구단이 팬들한테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긴 시간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하고 있는 일들을 말씀드리면서 시청자분들한테 공감할 수 있게 또 기회를 주신 부산 CBS 방송국 관계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혹시 들으시면서 불편하셨거나 조금 언짢으셨던 청취자분들 계시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 파이팅! 네, 파이팅! 롯데 파이팅. 좀 언짢은 부분이 있었다면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트 하나 만드는데 60-70년이 걸린다는 사실도 좀 놀랍고요. 자, 1992년 마지막 우승을 한 롯데 자이언츠. 우리 롯데 팬들은 33년을 기다렸습니다. 조금 더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결국 우승하는 롯데 자이언츠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일본을 좋아할 수 없죠. 어떻게 좋아하겠습니까? 다만 야구 시스템 안에서는 배울 게 있고 적용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미래를 바라보고 다시 하나씩 준비하자라는 마음으로 일본 야구 시스템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이동훈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먼저 제안해 주시고 방송에도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훈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